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당원 식구들 그리고 또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신 송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그 사전에 카톡방으로 그 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내용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이고 싶습니다. 2011년 정치인보다는 프로그래머로 살고 싶었던 저에게 이 당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할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이제 저는 무한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탄핵 이후에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지금까지 우리 당이 관성으로 여기던 영남 몰표, 충청 수도권 선전을 바탕으로 한 그런 지역구도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과 새롭게 편입된 2030 지지층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여운 속에서 저는 매일매일 불안에 시달립니다. 얼떨결에 얻은 과분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의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을, 열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젊은 지지층의 지지를 영속화하려면 우리는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깊게 자리한 만성적인 비겁함과 탐욕을 개원해야 합니다. 도신주에 젖어서 틈만 나면 양비론과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젊은 세대는 경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끝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웠을 때 그것이 앞으로 우리 당에 다가오는 선거들에서 사전투표 불참에 의한 표 손실을 가져올 것은 자명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다들 비겁하게도 외면했습니다. 가장 비겁했던 부류는 그것이 억측이었음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설득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부실선거는 있었다 같은 나약한 주장을 하면서 음모론자들에게 면죄부와 땔감을 제공했습니다. 그에 기세등등해진 음모론자 유튜버들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이 순간까지도 당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자기들 진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상받지 못한 비겁자들을 바라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에 실망한 젊은 지지층이 우리에게 계속 표를 주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비겁함 속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유치한 동지의식 때문에 우리는 틀린 것을 다르다고 하지 못했고 악의에 찬 궤변과 야만을 막아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원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릴 용기가 없었던 비겁자들이기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는 다시는 진실과 정론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비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주장 그리고 극단적인 수단과 완전하게 결별하겠습니다. 비겁했던 우리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에 인색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외면했던 것은 기성세대가 둘러친 장막 때문에 그들의 한 표가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관심 가진 주제를 다뤄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 섞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 내재하게 되면 우리는 몰려드는 인재들로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를 위해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약속해야 할 것은 개방이고 공정한 경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젊은 세대에게 4평 남짓한 5톤 유세차 트럭의 적재함을 내어주는 결단으로 젊은 세대의 유례가 없는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더 큰 혁신을 위해서, 더 큰 지지를 위해서 무엇을 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쟁 선발제를 주요 당직에 도입하겠습니다. 대변인과 전략, 기획 업무를 주로 하는 당직은 토론 배틀이나 정책 공모전, 연설대전 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여의도에 올 수 없는 제야의 능력자들에게도 당의 기회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의 최고위 회의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매일 한 편씩 현 시국에 대해 보내주신 당원과 시민들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세차에 올릴 때마다 100만 조회수를 달성하는 젊은 2030 시민참여 유세단의 영웅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저는 회의 때마다 심금을 울리는 좋은 산이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란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자산 불평등, 젠더, 입시 공정 등 테마는 많고 할 일은 많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매번 젊은이들이 쓰는 유행어를 따라 쓰는 수준의 그런 정치를 지나 그들의 이슈를 세밀하게 공부하고 다뤄야 합니다. 젠더 이슈는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젠더 이슈가 불거진 이후 학습이 부족한 상태로 어설픈 양비론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으로 이 이슈에 의견을 내는 인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의 강한 배척과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과 호남 할당제를 하겠다는 공약에 여의도에 익숙하지 못한 보편적인 청년과 어떤 보편적인 여성, 어떤 보편적인 호남 출신 인사의 가슴이 뛰겠습니까? 오히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널리 경쟁 선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실력만 있으면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공정함으로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더 이념 논쟁과 지역 구도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우리 당이 공천하는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와 유사한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구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2, 3년씩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을 합니다.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으뜸 가는 권한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대한 감사권입니다. 우리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앞으로는 기초적인 자료 해석 능력,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독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험 봐서 1등한 사람 공천 주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초 자격 시험이고 첫 번째 시도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노력해서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당원이 있다면 우리 당이 그 교육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정당이어야 하고 실력 있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까지의 모든 정치 일정의 중심에 당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된 사무처 당직자들은 우리 당의 핵심 전력입니다. 저와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현장에서 승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동지들, 이제 사무처에 중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에 쏟아질 무수한 젊은 생각들, 그들과 힘을 합쳐서 꼭 구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후보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에 더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선 흥행을 이끌겠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동원을 통한 새 대결에만 집중했던 대선 경선의 풍토를 일신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주제 토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따로 또같이라는 기획으로 4명의 대선 주자를 예비 경선을 통해 선출한 뒤 미리 준비한 주제들로 대선 주자를 주제별로 2명씩 엮어 2대2 팀 토론 배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밥조차 같이 먹기 싫어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한 팀이 되어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대선 주자를 다면에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논리나 논증의 과정만 요구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협업의 능력, 배려의 자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당원과 국민들의 새로운 판단의 잣대로 동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경선이 흥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대선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준석과 함께라면 이번 전당대회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인구주택 총조사에 쓰는 슬로건입니다. 6월 11일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공약과 정견은 여러 경로로 제가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언론인들께서 혹시 하실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공식 일정으로 저는 우리 당원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 TK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TK 지역을 위주로 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TK에 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 행보하면서 우리 당원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아마 표를 구할 수 있으면 일요일에 야구 경기가 있다는데 야구 경기부터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이 없으니 민망한데. 현재 당 외에 대선 주자들이 많은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당 내로 흡수할지에 대한 고견이 있을까요? 저는 경쟁에 대해 가지고 매우 공정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밖에 있는 주자들, 우리 당에 합류했을 때 우리 당의 주자들의 기득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고 후보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당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야권 단일 후보 선출 모델은 조기의 입당 및 합당을 통해서 우리 당내 경선에 최대한 많은 주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소에 비유해가지고 정진석 의원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목장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경선이 시작하기 전까지 들어온 모든 소들은 우리 소입니다. 다만 특정한 소를 위해서 기다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정한 기한까지
들어오는 모든 손은 공정한 경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공개한 것처럼 모든 아이디어와 기획을 짜내어서 그 안에 들어온 소들에게 최대한의 흥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까 기자회견문에서 그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라는 음모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비겁했던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 꺼내셨는데 누구를 좀 당내에서 지칭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너무 많아서 특정인을 지칭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거의 8, 90%에 해당하는 당에 있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비겁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에서 음모론을 신봉하는 당원들이 질문했을 때 혹자는 귀찮아서 아니면 혹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으로 부정선거는 없었으나 부실선거는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들을 달래는 것에만 주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 있었던 제 솔직한 소회로는 그런 비겁함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 음모론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음모론과 철저하게 절연하지 않으면은 대선 때 똑같은 고초를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당대표 선호도가 상당히 높으신데 후보께서 본인 스스로 분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당의 정치인들은 뭐 굳이 다선 의원들로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세 지역에 계신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최대한 다시 받는 쪽으로 진화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공천이라는 것은 선거와 달라서 적이 없어야 됩니다. 적을 없애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별다른 말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화하신 분들은 적이 없어서 공천을 자주 받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우세 지역에서 다만 국민에게 긴 의정활동 동안 어떤 인상적인 입법이나 어떤 인상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정치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걷고 있는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부터 항상 고민했던 것은 일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제 철학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에 있는 사람들 일부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일관성을 잃으면은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어떤 법학자처럼 조소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이 아닌가 제 스스로 평가합니다. 예. 김웅 의원과 김내 의원 포함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까지 청년, 초선, 세 바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세 분이 만나실 계획이나 뭐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단일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오히려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지점은 당의 개혁 노선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로 토론회도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당의 개혁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웅 의원과 제가 사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고 다른 정치적인 이해를 많이 공유하지만 김웅 의원은 청년 할당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저는 반대로 할당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경쟁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과 제가 바라는 지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지 만나서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사적으로는 호용호지하는데 김웅 의원에게 캠핑카 좀 그만 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거 예전에 달리기 하시던 모 인사처럼 출발할 때랑 도착할 때 빼고는 관심 못 받는다고
그래서 빨리 돌아오셔가지고 이런 토론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공교롭게도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양강구도인 것 같기 때문에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한 것 같고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일각의 우려는 다소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대중적으로 강성 이미지로 비춰진 그분이 20여 년 가까운 정치적 행보 속에서 딱 1년 정도 당이 어려울 때 투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성 이미지로 매도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사들은 항상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에 노력해야 하고 나경원 대표께서도 달라진 모습으로 서울시장 선거 때 한번 저희를 놀라게 하셨던 것처럼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 확신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은혜 의원이 나경원 대표의 잦은 출마 이력 등을 빌미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나경원과 오세훈의 용기 있는 도전으로부터 그 성공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바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당원들이 나경원 후보의 도전에 얼마나 큰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는지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꼭 이번에 좋은 경쟁을 해서 우리 당의 개혁 노선에 대해 가지고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예, 20대 남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개발을 하신다는 표현이 많은데 20대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20대 남성을 위한 발화를 제가 했다는 분석 자체에 저는 크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공정한 경쟁의 가치라는 것은 오히려 20대 여성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제도화하려고 하는 토론 배틀을 통한 경쟁 선발 방식은 오히려 여의도에 계속 들락거릴 수 없는 수많은 보편적인 젊은 청년과 여성들에게 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고요. 저희가 실증적으로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경쟁 선발식으로 대변인을 뽑고 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했을 때 결과로서 증명되었습니다. 여성은 불리하지 않았고 어떤 할당제보다도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바른정당에서 진행했던 토론 배틀의 첫 우승자 여성 대학생이었고요. 바른미래당에서 시행했던 광역 비례대표 토론 배틀에서 우승했던 그 우승자는 지금도 경기도의원으로 매우 뛰어난 실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아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설계하는 경쟁 선발 시스템 하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것이고 지금까지 실증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제도화됐을 때 당 언저리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말 그대로 줄만 서는 그런 분들보다는 보편적인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설전을 벌였던 주호영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호영 대표께서는 통합의 리더십에 적절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호영 대표가 이끈 리더십 하에서 저희 지도부가 작년에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하고요. 다만 지금 주호영 대표께서 보여주시는 한계점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다소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젠더 문제에 대한 섣부른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주호영 대표께서 강하게 추진하시는
여성 청년 호남 할당제라는 것. 제가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은 청년과 호남과 여성을 합치면은 교집합을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70%입니다, 인구에. 뭐 이런 할당제가 다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구호에 매몰된 정책으로는 젊은 유권자의 공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AI니 4차 산업이니 이런 용어를 열거한다고 해서 젊은 세대가 열광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구호가 아니라 할당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과거에도 할당제가 있었는데 과거의 할당제와 뭐가 다른 것인지, 할당제 하더라도 경쟁 선발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면 경쟁 선발하면 할당제를 왜 합니까? 경쟁 선발의 과목만 공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아마 여러분이 보시게 될 저희 전당대회 방송 토론에서 나올 주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섣부르게 공약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방금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토론회 같은 데서 지금 최근에 목소리 높이고 계시는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다른 당대표 후보들과 좀 치열하게 토론해 보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많은 언론인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젠더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한 데 있는 계기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 20대 남성의 지지 요인을 분석해달라는 그런 문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는 수많은 정치적 아젠다 중에서 젠더 이슈는 아마 굉장히 작은 비중일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시했던 당 개혁 방안들이 젠더 이슈 해소에 조금씩은 도움이 될 겁니다만은 저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와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정책 경쟁이나 토론에 임할 계획입니다. 젠더 이슈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당의 다른 당권 주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논의에 성급하게 올리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이번에 후반위에서 만들어낸 부담의 룰을 가지고 좀 소환 사례가 있는데요.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자 보도된 또 최신 여론조사에서 제가 TK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주호영 대표, TK의 중진 정치인이시죠. 보다 2배 가까운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고정적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오세훈, 황교안 두 후보의 전당대회에서 당신과 민심이 다소 괴리되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영남 패권주의나 아니면 TK 우선주의의 반론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탄핵이 2년 정도 지난 뒤였고 탄핵에 찬성했던 당원들이 바른정당으로 이탈한 상황 속에서 다소 당원 간의 탄핵에 대한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탄핵에 대한 앙금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보수층 전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대선 후보 지지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당원들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대한 앙금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리를 다시 한번 대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라고 믿고 언론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당권 주자들은 굉장히 큰 말실수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확언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당대표 됐을 때 모습을 그릴 때 경륜 관련해서 좀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데 보완책으로 좀 제시하실 만한 구상 같은 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경험과 경륜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준석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크게 봐서는 원내 경험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경고했듯이
원내 경험이 없는 것이 당 대표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그런 경험과 경륜이라면은 원내 경험이 없고 정치 경험이 없는 대권 주자를 어떻게 영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조국 장관처럼 말에 업을 쌓지 마시고 원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를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이 들으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안 들어오면 당신들 탓입니다.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기자회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또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일정을 굉장히 촘촘하게 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정에 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정리가 되면은 바로 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캠프의 구성을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세훈 시장 캠프를 한번 띄워보니까요. 코로나 시국에는 코로나 시국에 맞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거에 필요한 뭐 홍보 지원 인력이라든지 실무진들은 저희 상계동의 당원들이 많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계동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따로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제가 이동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인들의 원활한 취재나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공보를 담당하시는 분은 제가 지정해서 따로 공지할 수 있도록 금주 말 내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